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우리 건강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넘어지신 후로 예전 같지 않으신 어르신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정정하시던 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지신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걷는 것도 웃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니어 입원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매년 1번 이상 넘어지시고 그중 약 20%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 만족도가 무려 97.6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10년, 20년 건강하게 두 발로 걸으실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낙상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둘째,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균형 운동법, 셋째, 낙상을 막아주는 생활환경 개선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져 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일어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니어에게 낙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낙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연간 약 5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관절 중 하나인데요. 이곳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도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한 어르신의 약 40%는 독립적인 보행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술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어르신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한번 누워 계시게 되면 근육이 빠르게 빠집니다. 일주일만 침대에 계셔도 근육량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낙상 이후에는 또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낙상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낙상 경험이 있는 어르신의 50% 이상이 이 공포증을 겪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낙상은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낙상은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낙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원인, 두 번째는 환경적 원인입니다. 먼저 신체적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 시력, 그리고 발바닥의 감각이 함께 작용해서 균형을 잡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균형 감각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 원인은 근력 저하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전문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어설 때 힘을 못 쓰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어르신의 근육량은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지요. 세 번째는 시력 저하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노안 때문에 바닥의 장애물이나 계단 높이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진정제 같은 약들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어르신일수록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다제약물 복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환경적 원인을 봅시다. 놀랍게도 낙상의 약 60%는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곳 1위는 화장실, 2위가 침실, 3위가 주방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걸려 넘어지기 쉬운 문턱, 어두운 조명, 정리되지 않은 전선, 고정되지 않은 러그. 이 모든 것이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젖은 보도블록, 계단, 버스 승하차 시가 특히 위험합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댁에 떠오르는 위험 요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편입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꾸준한 균형 운동은 낙상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니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운동은 한발 서기입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한 손으로 잡으시고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세요. 처음에는 10초만 버티시면 됩니다. 이것을 양쪽 다리로 각각 1번씩 총 10회 반복하세요. 익숙해지시면 30초까지 늘려보시고 나중에는 손을 놓고도 해보세요. 단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손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발끝 걷기입니다. 마치 외줄 위를 걷듯이 한 발의 발끝에 다른 발의 발 뒤꿈치를 바로 붙여서 일직선으로 걷는 운동입니다. 한 번에 10걸음씩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균형 감각과 함께 집중력도 길러집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팔짱을 끼시고 의자에 앉으셨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세요. 천천히 10회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 3세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다리 힘을 길러줍니다. 네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한쪽 발을 살짝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발목이 유연해야 미끄러질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을 잡고 서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과 발목 균형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 15회씩 2세트 해보세요. 이 5가지 운동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2주 안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숨을 편하게 쉬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기초 운동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 시간입니다. 심화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심화 운동은 태극권식 느린 걷기입니다.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진 태극권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낙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태극권을 12주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낙상률이 55% 감소했다고 합니다. 태극권은 복잡할 것 같지만 기본만 하셔도 됩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후 천천히 체중을 한쪽 다리에 실었다가 반대쪽으로 옮기세요. 이때 호흡을 깊고 느리게 하시면서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듯 천천히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눈 감고 서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벽이나 가구 옆에서 하세요. 두 발을 모으고 선 상태에서 눈을 감고 30초간 버티세요. 처음에는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이 운동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감각으로 균형을 잡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는 옆으로 걷기입니다. 벽을 등지고 서서 한쪽 발을 옆으로 크게 뻗고 반대쪽 발을 따라 붙이세요. 이것을 10걸음 한 방향으로 10걸음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옆쪽 근육인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려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뒤로 걷기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꼭 벽이나 긴 복도에서 하세요. 천천히 5걸음 뒤로 걷고 10걸음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세요. 뒤로 걷기는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자극하고 공간 감각을 길러줍니다. 5번째는 공 주고받기 상상 운동입니다. 서서 두 손으로 상상의 공을 던지고 받는 동작을 하세요. 양손을 크게 머리 위로, 옆으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상체의 균형을 잡는 훈련입니다. 이 심화 운동들은 기초 운동을 2주 정도 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가 비결입니다. 참, 운동 중에 어지러움이나 통증이 느껴지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균형 운동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이 아무리 좋아도 다리에 힘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근육 운동이냐고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제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12주 근력 운동 후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은 벽에서 30cm 정도 앞으로 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낮추세요. 마치 벽에 기대어 앉는 것처럼요. 10초간 버틴 후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것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5초간 유지하세요. 다리를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쪽 다리 각 10회씩 3세트 해주세요.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 통증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엉덩이 들어 올리기 또는 브릿지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우셔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은 옆에 편하게 두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5초간 버틴 후 내리세요. 10회씩 2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이 없으시면 낮은 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 발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운동인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꼭 난간을 잡고 하시고 하루 10회 정도로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는 발가락 오므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수건을 발 밑에 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움켜쥐었다 놓았다 하세요. 작은 운동 같지만 발의 내재근을 강화해서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회,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는 꼭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근육이 뻐근하시면 따뜻한 샤워로 풀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환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상의 60% 이상이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낙상 예방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를 메모해 두셨다가 주말에 온 집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명입니다. 집 안 곳곳이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특히 복도, 계단, 화장실 가는 길은 자동 센서 등이나 상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요즘은 저렴한 LED 센서 등이 많이 나와 있으니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닥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재는 위험합니다. 마룻바닥이나 타일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 방지 왁스를 칠해주세요. 그리고 러그나 카펫이 있다면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뒷면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꼭 붙여주세요. 가능하다면 작은 러그는 아예 치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문턱과 계단입니다. 문턱이 있는 곳에는 눈에 잘 띄는 색깔의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해주세요. 계단 가장자리에도 밝은 색 논슬립 테이프를 붙이시면 좋습니다. 계단 난간은 양쪽에 다 있는 것이 이상적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전선과 잡동사니입니다. 바닥에 늘어진 전선이 있다면 벽을 따라 정리하시거나 전선 몰드를 사용해서 숨기세요. 신문, 잡지, 택배 박스 같은 것들이 바닥에 쌓여 있지 않도록 정리정돈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구 배치입니다. 주로 다니시는 길에 가구가 튀어나와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앉았다 일어나실 때 몸을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가구가 곳곳에 있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바퀴 달린 의자나 흔들리는 가구는 위험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침대 주변입니다. 침대 높이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오르내릴 때 힘이 듭니다. 무릎 높이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침대 옆에는 전등 스위치나 스탠드가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하고 핸드폰도 가까이 두세요. 만약 넘어졌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요. 이 6가지만 점검하셔도 집 안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공간인 욕실과 외출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실내 낙상의 약 30%가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물이 있어서 미끄럽고 좁은 공간에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실 안전의 핵심은 딱 5가지입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샤워 부스와 욕조 안, 그리고 세면대 앞에 꼭 깔아주세요. 흡착 컵이 있는 매트가 좋습니다. 둘째, 손잡이 발을 설치하세요. 샤워할 때, 욕조에 들어갈 때,
변기에서 일어설 때 의지할 수 있는 손잡이 바는 필수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셋째, 샤워 의자를 사용하세요. 서서 샤워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은 접이식으로 깔끔한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넷째, 문을 잠그지 마세요. 욕실 문을 잠그고 계시다가 넘어지시면 가족이 구조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표시판으로 사용 여부를 알리시면 됩니다. 다섯째, 샤워 후에 바닥을 바로 닦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이제 외출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신발입니다.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으세요. 슬리퍼나 굽이 높은 신발은 위험합니다. 운동화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입니다.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세련된 지팡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날씨입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얼음이 얼었을 때는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나가셔야 한다면 누군가와 동행하시고 논슬립 부츠를 신으세요. 네 번째, 가방입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할 때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양쪽 어깨에 매는 백팩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천천히입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리실 때,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차는 또 오고 신호는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님,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낙상은 시니어 입원 원인 1위이며 단 한 번의 낙상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낙상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한 발 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스쿼트, 태극권식, 천천히 움직이기. 이 운동들을 습관화하시면 낙상 위험을 최대 5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집 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조명, 바닥, 문턱, 전선, 욕실 손잡이, 오늘 바로 점검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넷째, 외출하실 때는 편한 신발, 필요하면 지팡이,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를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만약 최근 6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넘어지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낙상 위험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시력, 청력, 근력, 복용 중인 약물까지 종합적으로 점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한 번 더 여쭤봐 주세요.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넘어지신 걸 숨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배우신 것 중에 딱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한 발 서기 10초라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5회라도 좋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관절 건강 완벽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대표님과 사랑하는 가족분들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